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지. 누추한 양복을 입은 채 차분히 내뱉은 그 한마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인쇄소 사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요. 3년 연애, 하루 만에 무너진 꿈. 상견례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 부모도 없이 삼촌 밑에서 큰 남자라니. 촌스러운 인쇄쟁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때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조카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결말까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허름한 인쇄소 사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3년 동안 사귄 연인 수진과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삼촌, 준비 다 되셨어요? 은호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삼촌 정혜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낡고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바지는 다리미질을 했지만 여전히 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대기업 임원과 의사였어요. 그런 분들 앞에 삼촌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삼촌, 혹시 다른 옷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정혜수는 은호의 표정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돈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 옷이면 충분해. 하지만 상대방 부모님이 혹시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지. 정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삼촌이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더 요구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호는 삼촌의 낡은 양복을 보며 괜스레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긴장하지 마.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이야. 정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삼촌을 어떻게 볼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은호는 삼촌과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혜수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수진 부모님의 시선이 정혜수의 낡은 양복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정혜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삼촌한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쇄소 사장이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호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삼촌에게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은호의 직업과 가족사에 대해 물었어요. 은호가 대답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수진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아버지는 정혜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정혜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호만이 삼촌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음식이 나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주제들로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은호 씨는 연구원이라고 하셨죠? 요즘 그쪽 전망이 어떤가요? 수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듯 했지만 은호는 그 톤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력이 짧지만. 아, 그렇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셨구나. 수진이는 의대생이고 졸업하면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데 말끝이 흐려지면서 은호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직업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부모 도움 없이는 쉽지 않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거였어요.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삼촌 밑에서 큰 남자라니 참 힘들었겠어요. 그 말이 나오자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거든요. 삼촌을 바라보니 정혜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수지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연인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부모의 말에 맞장구 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삼촌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진 아버지가 정혜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못해 물어보는 듯한 태도였어요.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아, 인쇄소요. 요즘은 그쪽도 힘들죠? 다 디지털로 바뀌고. 그래도 아직 할 일은 있습니다. 정혜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수진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촌스러운 인쇄쟁이.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정혜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였어요. 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호야. 정혜수가 조용히 은호를 제지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은호는 삼촌에게서 처음 보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괜찮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보자는 의미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 아버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수진이 장래를 생각하면 좀 더 안정적인 분을 만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집안 환경도 중요하고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젊은이. 수진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혜수는 계속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은호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수지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그리고 정혜수는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삼촌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그날의 모욕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연구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과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뭔가 말씀하신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삼촌 정혜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아챘어요. 삼촌이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나가서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삼촌도 사생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딩동.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호가 문을 열어보니 수진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차갑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호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랐거든요. 삼촌님도 계시나요? 수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정혜수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앉아서 얘기하죠.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은호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 은호 씨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왜 그러세요? 집안이 맞지 않습니다.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해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수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우리 딸과는 격이 다릅니다.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정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의 의견은 어떤가요? 수진이도 동의했습니다. 부모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사귄 연인이 부모 편을 든 거였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정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삼촌의 눈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봤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생각입니다. 수진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일어서려 할 때 정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말은 언젠가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그 말에 수진의 부모님이 돌아봤어요. 정혜수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수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별뜻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추어요. 3년 연애가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정혜수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삼촌, 너무 억울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 정혜수의 말에는 무언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방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긴 통화였습니다. 파혼 통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우울했지만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연구실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삼촌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혜수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은호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전화를 더 자주 받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삼촌, 어디 가세요? 잠깐 일 볼 일이 있어서. 대답은 간단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삼촌의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인쇄기 부품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뭐지?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김 사장, 중앙일보 박 부장, 동아일보 이 국장, 유명 언론사 간부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뭘 보고 있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수가 들어온 거였어요. 은호는 깜짝 놀라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삼촌. 죄송해요. 그냥 괜찮다. 정혜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궁금하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알고 계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한 인쇄소 사장이 알기에는
너무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정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 일이야. 나도 젊을 때가 있었거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출판업계에 있었지. 지금처럼 작은 인쇄소가 아니라 좀 더 큰 일들을 했어.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 캐묻지 못했어요. 삼촌의 표정이 심각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하세요? 필요할 때만. 정혜수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은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삼촌은 누구세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촌과 방금 본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너를 키운 삼촌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정혜수는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 수진이네 가족.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어. 왜요? 사람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거든. 정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촌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정혜수는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삼촌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봤어요. 수진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정보, 어머니의 사교 활동, 심지어 수진의 대학원 진학 계획까지. 삼촌, 뭘 하고 계세요? 그냥 호기심이야. 우리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하지만 그 호기심에는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야. 삼촌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은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파혼 통보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호는 서서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연구에 더 집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정혜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은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는 것도 봤어요. 어느 날 아침 은호는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비리 수사 착수, 내부 제보로 드러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바로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삼촌, 이거 봐요. 수진이 아버지가. 정혜수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렇네.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어. 우연의 일치겠죠? 은호가 물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혜수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참여하던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갑자기 배척당했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피하는 거지? 수진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거든요.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인사에도 어색하게 받았어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수진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퍼뜨린 거였습니다. 젊을 때 했던 실수들,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사교계에 알려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진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외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며칠 후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대학 측의 설명은 애매했어요. 분명히 모든 서류는 완벽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계속 이어지니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삼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이네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세상 일이 그런 거야.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정혜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삼촌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혹시 삼촌이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왔을 뿐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은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삼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되어 있어. 정혜수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불법적인 거래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보한 것 같았어요. 이런 자료를 도대체 누가... 하지만 제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수지는 대학원 진학이 무산되면서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지원해봤지만 이상하게 계속 떨어졌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조건은 충족했는데.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것이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촌이 정말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삼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은호야, 나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을 뿐이야. 거짓으로 꾸민 삶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혜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네 가족의 불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불운의 연쇄가 계속되면서 은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타이밍도 절묘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호는 화장실에 가다가 삼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자료 잘 받으셨죠? 이런 건 정확해야 하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다음 단계는 언제쯤 진행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죠. 삼촌이 전화를 끊었을 때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은호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삼촌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카페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삼촌은 서류 뭉치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은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삼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집중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떠난 후 은호는 삼촌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 여기서 뭘 하세요? 은호야. 그냥 옛날 지인 만났어. 어떤 분이세요?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은호는 느꼈어요. 삼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삼촌, 정말로 물어볼게요. 수진이네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삼촌이 하신 거죠? 정혜수는 책을 내려놓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그리고 삼촌이 요즘 이상하게 바쁘시고, 이상하다는 게 뭐가 이상해?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수첩에 있던 사람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정혜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삼촌이 언론사 사장과 통화하는 장면 목격. 네. 오늘 내가 본 그 사람, 조선일보 부장이야. 오랜 인연이지.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이 직접 인정한 거였어요. 그럼 정말로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정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삼촌,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겁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은호는 답을 듣기가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이 너를 무시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하지만 화내는 걸로는 부족했지. 정혜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봤지. 알고 보니 깨끗하지 못한 구석이 많더라.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야. 진실을 드러낸 거지. 거짓으로 쌓은 삶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복수를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 주고 상처를 줬잖아. 정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복수해준 삼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삼촌, 이게 끝인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혜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삼촌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삼촌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은호는 더욱 세심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진네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한 달 후 결정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수진 부친 횡령 혐의로 구속. 뉴스가 터진 거였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내부 제보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정확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발표였어요. 은호는 그 정확한 증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임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지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밀히 빼돌린 돈의 흔적, 가짜 계약서, 부정한 거래의 증거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교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어요. 한때 화려했던 사교 모임들에서는 수진 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횡령범이라니.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던 게 생각나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냉정한 사교계의 현실이었어요. 수지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이 터지면서 취업이 완전히 막혔어요. 어떤 회사에 지원해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횡령범의 딸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해외 대학원 진학도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학비를 댈 수 없게 된 거예요. 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니.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봤어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삼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정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 준 대가야. 이 정도로도 부족해. 하지만 수진도 마찬가지야. 3년 동안 사귀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부모가 반대하니까 쉽게 포기했잖아. 그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수진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되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진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산은 압류되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한때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수지는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혜수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타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거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이런 거야. 정혜수는 신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는 삼촌의 무서운 능력을 새삼 깨달았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쇄소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까지는 정혜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락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의 어머니가 정신이 좀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갑자기 모든 게 틀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해친 거야.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리 없어. 수진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때 상견례 때를 생각해봐. 상견례요? 은혼의 삼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진도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말은 언젠가 되돌아온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수진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 그 표정을 봤어? 전혀 화내지 않았잖아. 네, 너무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텐데.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허름한 인쇄쟁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설마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웠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인터넷으로 그 사람에 대해 찾아봐. 정혜수요? 수진은 컴퓨터를 켜고 검색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쇄소 사장으로만 나왔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보니 다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뭐가? 20년 전 출판계 기사인데 정혜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혜수는 출판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야?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아요. 수진과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촌스러운 인쇄쟁이라고 무시한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이 한 거야. 복수를 한 거라고. 둘은 서로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래도 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수진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은호도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3년 동안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했던 은호를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어요. 수진아, 너도 은호를 사랑했잖아. 왜 부모 말만 듣고 포기했어?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사랑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가자. 은혼의 집에 가서 사과하자. 정말요? 그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다 잃었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과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얼굴로 사과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차려입었지만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엄마. 그래야 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은혼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압류되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둘 다 한참 서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야지. 수진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은호의 목소리였어요. 은호야. 수진이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을 때 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호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정혜수도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정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거실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수진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뭘 하세요? 은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안 돼요, 엄마. 수진도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정혜수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은호를 상처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혜수는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도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는데 부모님 말씀에 흔들려서 너를 포기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은호야.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어요. 당신 삼촌이 누구신지 이제야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것보다는 정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 줬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어머니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한 대가 이제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정혜수의 말에 수진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이 당한 일이 모두 정혜수의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만은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엄마,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은호는 3년 동안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호야,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수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혜수의 말이 단호했어요. 은호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은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수진아, 나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분명히 너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너도 새로 시작해.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은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과 어머니가 떠날 때 정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삼촌, 이제 끝난 건가요? 그래, 끝났어.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은호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정리된 거였어요. 삼촌, 고마워요. 뭐가? 제 편에서 서줘서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정혜수가 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사과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새로운 각오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호 씨, 축하드립니다. 연구소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뭘 축하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연구 성과가 인정받았어요. 대기업 연구소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업계에서 주목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런 결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네,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이고요. 그날 저녁 은호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삼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은호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혜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알아봐 주는구나. 삼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뭘 도와줬다고.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삼촌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새로운 직장이 확정된 후 은호는 더욱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여자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혹시 연구원이세요? 자료가 전문적이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해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박은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지은은 은호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은호의 성실함과 진심을 알아봐줬습니다. 은호 씨는 정말 연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여요. 지은의 말에 은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 물었을 때 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죠. 힘드셨겠어요. 삼촌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지은은 은호의 가정 환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촌과의 깊은 유대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언젠가 삼촌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은호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니까 궁금해요. 그 말을 듣고 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은호는 지은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삼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정혜수가 나오자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은호 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정혜수는 지은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은은 정혜수를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겉모습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해서요. 지은의 말에 정혜수는 흐뭇해했어요. 그래요? 이 녀석이 그런가요? 네, 연구할 때도 정말 열정적이에요. 존경스러워요. 식사 후 지은이 돌아간 다음 정혜수가 은호에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네. 그죠?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정혜수의 말에 은호는 기뻤어요. 삼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호와 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삼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촌,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마음 정했어? 네, 이번에는 확실해요. 정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세상은 진심을 이기는 힘이 없어.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 정혜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너도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구나.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난 거야. 그날 밤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과의 이별, 상견례에서의 모욕, 그리고 삼촌의 복수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은호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세상은 진심을 이기는 힘이 없어. 그 말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